이제 진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남편은 25년 차 공무원, 아내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둘 다 정년을 보장받은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45세, 그들은 스스로 퇴각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벌써? 지금이 한창인데 미쳤어? 그들도 안다. 지금이 한창이라는 걸. 하지만 달라졌다. 매일 반복되는 행정문서와 성과평가, 남은 세월을 셀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나답게, 더 작게, 더 깊게 살아보기로.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며 시작한 이 새로운 여정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한 한 부부의 리셋 스토리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침표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표다. 특히 4050대의 조기 퇴직자들은 정년 퇴직자보다 훨씬 더 막막한 은퇴를 맞는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재취업 시장은 냉혹하며 관계도 정체성도 서서히 무너진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다르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실제 4050대 은퇴 부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야기 속에는 현실의 무게,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그리고 삶을 다시 짜는 지혜가 담겨 있다. 사례 1. 퇴직금 2억, 3년 만에 반토막. 47세, 시청 공무원 부부의 현실 충돌기. 경기도 시청에서 근무하던 강씨 부부는 2022년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둘이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 처음엔 중소도시에서 소박하게 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퇴직 후 첫 해부터 돈은 쉴 새 없이 빠져나갔다. 자녀 대학 등록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급등한 보험료, 주식 투자 실패, 창업 시도 실패, 소형 카페 운영 8개월 만에 접음, 3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 그제야 강씨 부부는 소득 없는 삶의 리스크를 체감했다. 결국 아내는 비정규직 상담사로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남편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퇴직 이후가 여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선이란 걸 몸으로 배운 셈이다. 사례 2. 20평이 주는 자유. 44세 구청 사회복지과 출신 부부의 선택. 서울에서 34평 아파트에 살던 이 부부는 은퇴를 결심하며 전북 군산의 20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좁아진 집이 아니라 넓어진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이상 들었지만 군산에선 월 180만 원으로도 넉넉했다. 주변에선 왜 그렇게까지 줄여? 라고 했지만 부부는 적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삶을 택했다. 생협 중심의 식비 절약, 자가운전 대신 자전거와 버스 생활, 사교육 전면 중단,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 그들은 말한다. 줄이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늘려놓은 삶의 크기를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집착이에요. 사례 3. 남편은 농사, 나는 마을학교 선생님. 46세 조기 퇴직 부부의 리스타트. 강원도 홍천으로 귀촌한 윤씨 부부는 원래 세무공무원과 교육행정직이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남편은 귀농학교를 수료하고 소규모 작물 농사 시작. 아내는 지역 아이들 대상의 마을학교 독서 지도사 활동. 처음엔 수입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마을에서 신뢰가 쌓이고 남편의 농산물은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되기 시작했다. 아내는 작은 활동비를 받고도 아이들과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 퇴직,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재정 플랜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싶나요?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증,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고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준비 요소. 역할 재정립.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공간과 생활비 축소. 생활비를 줄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관계의 리모델링.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부 간의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대화의 주제, 공유하는 취미, 갈등을 푸는 방식 모두 다르다. 마무리하며 줄이면서 자유로워진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40대 공무원 부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2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거실엔 텔레비전 대신 책장이 있고 둘이 함께 키우는 화초가 창가를 지킨다. 버린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줄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죠. 은퇴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마음먹고 삶의 무게를 다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40대 중반 공무원 부부의 은퇴 선택, 20평 아파트로의 퇴가, 인생 리셋의 시작. 서론 왜 4050대 중반의 조기 은퇴가 증가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의 희망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통적으로 안정된 직장으로 불리던 영역에서도 자발적 퇴직과 이른 은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가중 및 번아웃, 특히 공무원 직군은 민원 스트레스 심각, 자녀 교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인생 2막을 고민, 퇴직금 혹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일시적 자금 확보,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 시간, 건강에 대한 가치 재조명. 하지만 문제는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단순한 퇴직이 아닌 삶의 구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1. 주거, 축소 전략. 공간을 줄이면 지출도 줄어든다. 40대 중반 공무원 부부가 선택한 20평 아파트 이주는 단순한 다운사이징이 아닙니다. 생활비, 관리비, 재산세, 에너지 비용, 유지 관리비 등 전반적인 고정 지출을 낮추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전문가 포인트. 주거비는 전체 생활비의 3,040%를 차지합니다. 서울 기준 30평 아파트 관리비 약 3,040만 원, 20평은 절반 이하. 전세 또는 자가 여부에 따라 생활비 유연성 확보 가능. 작고 효율적인 공간은 청소관리 부담도 줄어들어 부부 갈등 감소 효과. 이처럼 주거 축소는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2. 퇴직금 관리. 소비가 아닌 전환 비용으로 이해해야. 은퇴 직후 퇴직금은 한눈에 보기엔 큰 돈처럼 보이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35년 내에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금은 생계유지 자금이 아닌 이행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즉, 새로운 삶 기촌, 창업, 재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이라는 관점 필요. 최소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구조부터 시뮬레이션 할 것.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안전. 고위험 투자 창업, 주식 몰빵 등은 최대한 지양. 실제로 조기 은퇴자 중 상당수가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금 대부분을 초기 3년 안에 소비한 후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정체성 재설계. 나는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공무원처럼 직업 정체성이 강한 직군은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무기력감을 크게 겪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심리적 리스크. 은퇴 후 우울감, 고립감, 수면장애, 무기력증 증가. 특히 부부 동반 은퇴 시 갈등 폭발 가능성 큼. 하루 종일 함께 있음.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면 삶의 목적이 흔들림. 따라서 은퇴 전부터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만의 작은 역할 강사, 자원봉사, 블로그 운영 등. 새롭고 즐거운 루틴 산책, 독서, 취미 모임 등. 부부의 대화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는 구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은퇴자일수록 은퇴 후 10년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4. 은퇴 후 부부관계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은퇴 리스크. 은퇴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 부족, 목표 상실,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폭발하는 시점이 은퇴 후 13년입니다. 전문가 해결 팁.
공동의 목표 설정, 귀촌, 여행, 취미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 역할 분담, 재정의 가사 노동, 일정, 경제 활동에 대한 분명한 룰. 서로의 독립된 시간 보장, 하루의 일정 시간은 각자만의 활동 시간 확보. 가족회의 습관화, 주 1회 정도 간단한 대화와 계획 점검. 생활비 가계부 작성, 서로의 금전 감각 차이를 줄이는 데 필수. 부부가 동시에 은퇴한다면 그만큼 관계 유지를 위한 심리적 투자도 커져야 합니다. 5. 지역 이주와 은퇴 준비, 기초는 가능하되 환상은 금물. 20평 아파트로의 이주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로의 이동이라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할 사항. 의료 접근성 근처, 병원 응급실거리, 의료 인프라 수준.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자차 없을 시 이동 가능 여부. 커뮤니티 취미 활동, 노인복지센터, 이웃과의 관계. 생활 편의마트, 은행, 우체국 등 기본 인프라. 자녀와의 거리, 자녀와 주기적 교류가 필요한 경우 거리 고려. 지방 이주는 월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 위험도 있으므로 적응 테스트 6개월 1년 임시 거주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은퇴는 돈보다 구조의 문제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그 이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집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속도를 줄였더니 인생이 더 커졌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퇴자를 만드는 것은 큰 돈도 대단한 용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의 준비와 자기애입니다.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2년 만에 길거리 커피 트럭 몰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누군가는 와, 대기업 인사팀장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휴, 나중에 내 모습 아니야? 하고 씁쓸한 예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나이 먹으면 퇴직해서 편히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실제로는 준비해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성공보다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은퇴를 하면 무조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편안해지고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상황에 부닥치곤 하죠. 자, 그러면 왜 대기업 인사팀장처럼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퇴직 후 2년 만에 길거리에서 커피 트럭을 몰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커피 트럭이 나빠서 혹은 낮은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갔기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연금, 퇴직금 혹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고 남들은 짐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부양이나 주택 대출, 또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 여러 이유로 정작 퇴직 후에는 자금이 바닥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사례를 통해 어떤 마음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다른 사례를 함께 알아보며 은퇴 준비와 그 이후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1. 대기업 인사팀장의 사례. 직장 경력 25년 이상, 대기업 근무, 임원 직전 인사팀장까지 승진. 퇴직 계기 회사 구조 조정과 정년 압박이 동시에 오며 조기 퇴직 합의. 퇴직 직후 상황,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후 수당 등을 믿고 12년 정도 쉬어가자는 생각을 함. 결과 가파른 생활비 지출, 자녀 학비,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금이 소진. 아니, 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 정도면 꽤 모아뒀겠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정작 본인은 돈이 술술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한번 끊기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생겨도 메꿀 구석이 없거든요. 저축한 돈이야 분명 있지만 그건 쉽게 깰 수도 없고 깬다 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출에 금방 바닥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엔 취업 재도전을 해봤지만 내가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쌓은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신감이 점점 꺾였다고 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들은 고연령,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조직 문화, 적응력을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재취업이 안 되니 소위 카페 창업 같은 프랜차이즈 쪽을 두드려 보기도 했지만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진입 장벽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번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 길거리 커피 트럭을 시작했어요. 트럭만 마련하면 큰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면 하루하루 번만큼 내 입에 풀칠이야 하겠지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현장에 나와 버는 돈이 은퇴 이후를 무작정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낀답니다. 하루 매출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벌고 있다는 실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생활 리듬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준비가 부족했네라고 탓하기보단 지금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근무라고 해도 은퇴 이후가 마냥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50대 소방관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업종의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꽤 든든한 연금을 기대하고 있었대요. 평생을 국민 안전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시기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자녀들 결혼 문제나 예기치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간병 문제 등등이 겹치니까 연금도 적자는 아니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겠다 싶은 불안감이 밀려온 거예요. 결국 이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소방 관련 파트에 재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나이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차선책으로 어떤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방관 출신이 택배를 배달한다고?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긴 해도 내가 컨디션만 받쳐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체력은 조금 힘들어도 일하면서 얻는 활력도 있고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소방관으로서 겪었던 긴장감보다는 덜하지만 매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만큼 연금이 안 나온다거나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보다 일찍 은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나중에가 아닌 지금부터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3. 학원 원장의 사례.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초반까지 학원 원장을 하던 분입니다. 평생 교육업계에 몸담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학원을 직접 운영했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어요. 문제는 온라인 교육이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학원으로 학생이 점점 안 오게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원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적자가 누적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학원을 아예 정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있는 돈으로는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결국 아들이 권유한 도시락 가게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오프라인 학원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커뮤니티나 SNS 홍보를 하고 조리도 가능하면 손수해가며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한동안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대요. 그래도 배달 주문을 늘리고 지역 봉사나 소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났다는 겁니다. 이 학원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한 업종에서만 성공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반드시 순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 배가 기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퇴직 혹은 사업 정리 시점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하는 자세.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은퇴 후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이라도 퇴직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낯선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 조직, 급여, 체계 등 대부분이 확실한 틀 안에서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혼자 모든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이 재정계획, 퇴직금, 연금, 저축, 보험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로 은퇴 후 내 손에 들어올 월별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자격증 기술 습득 생각보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조금씩 배워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 유지 막상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도 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일찍부터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나는 여전히 성장 중.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려면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흔히들 퇴직 사회적 역할 끝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 뒤에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거나 혹은 소소하게나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등 오히려 더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일이든 일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거든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되었어도 하루하루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은퇴 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퇴직 이후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높았던 지위도 오랫동안 다져온 전문성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경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의외로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 커피 트럭, 택배 업무, 도시락 가게처럼 기존 경력과 전혀 달라 보이는 길도 막상 시작해보면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달 은퇴 후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작게라도 부업이나 취미를 겸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결국 은퇴라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무대가 열리는 시점으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도 소방관이었어도 학원 원장이었어도 새로운 무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미루면 자칫 길거리 커피 트럭조차도 선택지가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길 바라요. 대기업 인사팀장이 커피 트럭을 몰며 웃음을 되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은퇴 후의 생활에서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5세 은퇴까지 딱 5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니 모아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도 없을 텐데 어쩌면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닐까 두려워지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해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은퇴 5년 남은 부장님, 노후 준비 얼마나 모았을까요? 1. 불안은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후배가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히진 않으셨나요? 사실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 연금도 넣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충분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은퇴를 5년 앞둔 지금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50대와 60대는 은퇴 후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던 마음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 사례 1. 퇴직 후 생계 걱정에 노량진으로 간 58세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전 예고 없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으셨죠. 다들 대기업 다니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 부장님은 퇴직금과 1억 원가량의 저축만 남았습니다. 평소 월급이 높아 생활비도 높았던 터라 퇴직 후에도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자금이 바닥났고 지금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과 함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퇴직 후엔 줄어든 수입에 맞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고정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이나 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사례 2. 자녀 뒷바라지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60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자식 키우는데 돈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 자금까지 자녀를 위해 재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시지만 건강이 나빠질 경우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김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녀보다 내 노후가 우선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례 3. 꾸준한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 55세 이 부장님. 이 부장님은 40대 초반부터 매달 월급의 20%를 별도 통장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월세를 받으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추가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하셨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지금 매달 고정 수입 3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부장님의 사례는 조기 준비와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늘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가요? 박 부장님, 김 과장님,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내 현재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수입, 지출, 부채를 꼼꼼히 파악한 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퇴직 후엔 수입이 줄어듭니다. 현재 생활비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산 다각화를 고민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투자, 부동산 등을 활용해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6.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가 남지만 준비하면 안정과 자유가 따라옵니다. 55세라는 나이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움직여 봅시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작은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5년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 시작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은퇴 준비는 12년 전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은퇴 준비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은퇴 5년 전이라면 상황이 많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자산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는 내 자산을 냉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소득 등 매달 들어올 수입을 따져보세요.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김 부장님은 자신의 집과 퇴직금을 합쳐 약 5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 300만 원씩 25년을 쓰려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내 자산이 이렇게 부족했나? 라는 후회를 하기 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줄이지 않으면 금방 자산이 바닥납니다. 소비 습관을 미리 바꿔보세요.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수준으로 지출을 조정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에 더 많은 돈을 할애하세요.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하며 스스로 점검하세요. 사례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과장님은 매달 500만 원을 소비하던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월 소득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죠. 3. 다각화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은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수입원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세요. 어떤 수입원이 가능할까요? 개인연금,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으로 고정 수입을 만드세요. 투자 소득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나 배당주 등 소극적 수입을 늘리세요. 파트타임 또는 취미 기반 수입 은퇴 후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던 최 부장님은 작은 상가를 매입해 월세 15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취미로 했던 사진 촬영을 활용해 은퇴 후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4. 심리적 준비도 함께 하라. 자산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목표를 잃고 우울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를 위한 3가지 질문. 퇴직 후 내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인 하루 계획을 세워보세요. 취미, 운동,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사례로 보면 박 부장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으셨죠. 5.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55세는 인생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지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5년 후, 아니 10년 후에 과거의 나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다들 은퇴 후를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정작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라 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주말 농장 가꾸거나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 뻔히 보이니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대한민국 50대의 90%가 마주할 충격적 현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게 괜한 겁주기가 아니라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준비 없이 퇴직했다. 재취업도 힘들고 모아둔 돈도 빠르게 소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노후 자금 3억 원이니 5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런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에 아플 수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 여러 돌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생각보다 은퇴 후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50대 분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재정적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또는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례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1. 믿었던 퇴직금, 어느새 바닥이 났어요. 55세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나는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다녔으니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수 씨도 그런 분들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적당히 적금도 부으셨죠.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으로 아이들 교육비 지원도 어느 정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김영수 씨 본인의 소득이 끊기는 순간 가족 전체 수입이 0이 되어버렸어요. 부인도 경력 단절이 오래되어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요. 거기다가 아이가 늦게 태어나 아직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퇴직금이 나왔으니 1년만 딱 쉬고 재취업 준비나 좀 해볼까? 했는데 재취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50대 중반이고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이 다른 중소기업에서 바로 통할 만한 스킬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1년, 2년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인의 건강검진비, 부모님 용돈 등 여기저기서 돈이 술술 나가면서 어느새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녔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충격이 크셨죠. 사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퇴직자라고 해서 막연히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인생은 길고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하니까요. 2. 가게만 잘 되면 괜찮을 줄 알았죠. 52세 박미정 가명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박미정 씨인데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던 때라 부부가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다가 그래, 차라리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우리 힘으로 벌자 하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가맹점이면 로열티까지. 그리고 뭔가 장비를 사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도 예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나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셈이 되었어요. 가게를 열고 몇 달은 매출이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경쟁 가게가 들어서고 장마철이나 겨울 비수기 같은 게 오니까 매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안 늘고 점점 배달 업체 수수료니 뭐니 자잘한 지출도 늘어만 가더래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이대로는 적자가 너무 크다 싶어 가게를 정리했는데 폐업 과정에서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비용부터 교체한 인테리어, 장비 매각 손실. 제대로 된 매물이 안 잡히면 권리금도 못 받고 빠져나와야 해요. 이렇게 부부가 우리는 자영업 안 맞는다며 손 털고 나오니 남은 것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 빚이랑 줄어든 은행 잔고였죠. 박미정 씨 부부도 퇴직금과 적금, 자녀가 장학금이라도 타는 덕분에 당장 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자금이 말라가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가게만 잘 됐으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겠지 싶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셨어요. 3. 설마 했는데 부모님 간병이 이렇게 비용이 들 줄이야. 58세 이정환 가명 씨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환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연금보험도 들어놓았고 적금도 꽤 부어뒀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노년은 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80대 후반이신 노모가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수술 후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간병 비용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래도 실비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쑥 나가더랍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어머니께서 집에서 요양하길 원하시고 또 집에서 모시려고 하니 본인은 아직 재취업 준비 중이라 24시간 간병이 쉽지 않고 이렇듯 여러 고민이 겹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간병비를 대다 보니 빠르게 가게가 기울고 있는 거죠. 이정환 씨는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본인도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었는데 정작 본인 치료는 미루기 일쑤라는 겁니다. 노모 간병 때문에 정신도 몸도 지쳐버리니 재취업은 사실상 엄두가 나질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은퇴 후에는 정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해도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가족의 질병 간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계 흐름표부터 제대로 만들어 보기. 우선 내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어디에서 새는 돈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대충 생활비, 카드값, 보험료 내고 끝이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상세히 나눠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월 평균 얼마가 필요한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남들은 5억이면 충분하다더라 하던데 사실 이는 각 가정의 상황과 지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5억, 10억이 있어도 어느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라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영업이나 투자,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기. 언젠가는 내 가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도 관련 경험이나 시장 조사가 충분치 않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거나 소규모로 먼저 시작해 보면서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은퇴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코칭 같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무조건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건강 간병 준비, 부양 문제 미리 의논하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미리 부모님과 혹은 배우자 자녀와 요양시설 이용 의향, 간병비 분담 계획, 치매보험 가입 여부 같은 문제를 의논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어도 막상 생기면 가족 모두가 크게 흔들리니까요. 일할 수 있다면 오래 일하기. 은퇴가 꼭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가 있다면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경험을 살린 강의나 컨설팅 등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해 보세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준비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안 된 은퇴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 사례 속 분들은 대부분 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니까 금방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어 한 달 소비를 꼼꼼히 정리해보거나 마음 맞는 지인들과 노후 자금 스터디를 한다든지 재취업 지원센터나 창업진흥원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대에 퇴직한다고 해도 남은 삶이 3040년은 좋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바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현실을 마주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우리 모두가 퇴직 후 파산 도미노가 아니라 은퇴 후 행복 도미노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은퇴 준비와 노후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맞이할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말입니다.